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먼저 전국의 불자들과 또 BBS 불교방송 시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BBS를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그 불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국민 평안과 또 우리 불자들의 신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이 충고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벌써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계신데요. 그동안 소통과 포교, 교구를 종단의 3대 운영 기조로 내세우고 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소회 여쭐까요? 예, 벌써 취임한 지가 2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2년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바쁘게 지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대로 그 많은 일들이 성취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기대한 만큼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불교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그런 이제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종단이 또 그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선봉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요즘 우리 불교가 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체감하시는지요? 예, 요즘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제 일종의 조짐이랄까요? 불교가 성황하는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하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불자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들을 왜 먼저 만났냐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 불교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고, 그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러한 불자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네. 또 근자에 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탈종교 시대, 더군다나 불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교를 모르면 앞으로의 미래 불교는 없다라는 그러한 좀 초조한 생각에서 빨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알리고 불교의 좋은 면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첫 번째 포교 전법에 있어서는 이제 젊은이들 포교. 그래서 아마 그 열반하신 우리 자성스님께서도 청년 불교를 위해서 대학생 전법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전국의 그 대학교에서 네. 대학생들이 불자 동아리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 많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 그 불교 박람회, 국제 불교 박람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핫한 불교, 힙한 불교, 그리고 재미난 불교, 네. 그리고 또 나만 빼고 불교 또 재미있는 거 한다고요. 이제 네.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부산에 올해 처음으로 국제 그 불교 박람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장소가 너무 좁을 만큼 많은 그 젊은이들이 모여주셨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대구 불교 박람회에도 이제 아마 많은 또 젊은이들이 모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상으로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특히 우리 불교에 대한 그런 이제 재미난 불교라고 해서 또 그 청년 프로그램 중에 그 나는 절로라고 하는 네. 거기 이제 청춘 남녀들의 이제 만남의 장소를 우리가 전등사에서 한번 했고 또 이번에 낙산사에서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70대 1에 달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참여를 하려고 하고 네. 어쨌든 여러모로 불교가 조금 젊은이들에게 그 관심과 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불교 박람회 그리고 연등회 이런 불교 행사에 일반 불자들이 아닌 청년들도 정말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포교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또 앞으로의 계획도 갖고 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크게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까지 불교가 국민들의 정신적인 그런 이제 그 안락처로서의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도 물론 유교 정치를 했지만 그래도 왕실에서조차 이제 불교에 대한 그런 의지를 많이 해왔고 또 우리 국민들 백성들도 이제 불교로 하여금 그 마음의 안식을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와서 서구 물질 문명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약간 약화된 면이 없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서양 종교에 우리 불교가 조금 잠식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물질적으로는 아주 뭐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네. 또 불편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트라우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집단 간의 어떤 진영이 갈려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화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 약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묻지마 범행이라든가 이런 뭐 사회적인 그런 이제 그 좋지 않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네. 그런 이제 것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그걸 조금 앞장서서 그걸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국민들의 그 세계에서 지금 스트레스도 가장 많고 출생률도 가장 낮고 뭐 여러모로 지금 사회적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한문경전 같은 경우에 한글화 작업도 하고 뭐 여러모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불교가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명상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명상은 이제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는 이제 우리 불교 인도 불교 인도 철학에서 이제 서양으로 전해져 가지고 서양에서 그게 메디테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양에서 메디테이션이 유행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이제 일본의 니시 아마네라는 그 철학자가 그 명상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본류는 그게 이제 불교였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그 명상이 우리 전통적인 그 한국선, 그리고 특히 이제 가나선과 네. 좀 배치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선을 이제 앞에다가 붙였고요. 그 선의 의미는 물론
참선하는 선이 당연히 이제 선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착할 선, 또 옳고 또 그리고 무리 없는 그런 의미의 이제 선도 뜻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빛이라는 태양이라는 그런 빛의 그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SUN 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 불교라고 칭했고, 그래서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명상에다가 우리 불교의 핵심 간화선이 이 최고의 정점이 되고 최고의 그 명상의 최고 단계는 이제 우리 간화선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선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반 명상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의 명상을 이제 알려 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참선인 간화선을 통해서 이제 완성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각도로 만들어서 오는 9월 28일 날그 광화문의 불교도 대법회에서 방법을 선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글로벌화해서 한국의 선명상이 그야말로 세계인들에게 각광받는 K 선명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행보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뜨거웠던 지난 여름에는 강의도 진행하셨잖아요. 사회 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 어떠셨습니까?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선과 명상의 어떤 차이점, 또 유사점,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제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사회 리더를 위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사회적 리더들이 이 선 명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걸 실천함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전체적인 선 명상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제 8회 중에 7회를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많이 호응을 해 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불교하면 무슨 한문 경전 또는 뭐 어려운 어떤 낱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는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소위 현대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이라든가 또는 뭐 뇌과학 분야, 뭐 세포 분야 이런 최첨단 과학 내용들이 벌써 우리 불교 안에는 또 불교 경전 안에 그리고 조사 스님들의 그 선어록이라든가 또는 그런 논전 안에 그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현대 물리학과 우리 불교에서 진즉 말씀한 내용들이 어떻게 매치가 되고 어떻게 그 이해를 시키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역점을 둬서 이번 강의에 그걸 이제 많이 인용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과연 불교가 그야말로 현대 물리학 최첨단 물리학보다 오히려 더 수승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물리학이 그렇게 발전하고 현대 과학 문명이 뭐 AI 시대까지 왔습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의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을 나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도 자기 괴로움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괴로움을 부처님도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행복하려는 게 앞이 아니고 일단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우선이고 그게 이제 최종의
그 인간의 어떤 해탈,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는 세계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래야 인류가 구제가 된다. 과학 문명만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잘 살거나 사람들이 더 행복하진 않는다. 이런 최첨단 시대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발생하고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오히려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더 크면 컸지. 예.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핵폭탄이 생기고 핵폭탄으로 세계가 지금 멸망할 정도로 핵탄두가 많고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는 절대 인류가 그 평화롭지 못하고 구제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각자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선명상에 있고 그 선명상을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인류의 사람들이 알 때만이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토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목표로 지금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불자들은 뭐 세계인들이 다 불자가 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스님께서 지금 쭉 선명상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대중화, 세계화를 하려 하시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네, 마련될 그렇습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가 될 텐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제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이 호감은 있지만 내가 꼭 믿어야 되겠다. 내가 꼭 불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러면 불교의 진면목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대회를 준비를 했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그럼 뭘 보여주느냐? 네. 첫 번째 지금 이제 그 수계 의식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2부는 승보 공양이라고 하는 이제 공양 의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명상에 대한 일종의 이제 선포식이라 할까요? 이제 그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그 저녁에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25개 본사에서 이제 약 지금 현재 추세로는 3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광화문이 지금 좁아져 가지고 3만 명 이상을 다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수계 의식을 5개 제가 5개를 합니다. 3기 의계와 제가 5개를 이제 수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그걸 국민 5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불살생 계 같으면 뭐 살생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불투대 계 같으면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계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뜻을 이제 포함시켜서 불살생은 이제 생명을 존중하자. 네. 뭐 도둑질, 투도계는 이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자. 세 번째 사음하지 마. 불사음은 이제 약속과 의리를 지키자. 뭐 또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것은 이제 그 남을 속이지 말자. 뭐 그리고 다섯 번째 술 먹지 말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과 마음에 해로운 것을 먹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국민들이 우리 다 함께 윤리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국민적인 이제 선언 함께 하자는 이제 계몽 선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승보 공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는 의식이지만 공양의 의미는 원래 내 것을 비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이란 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의미는 내가 나를 비움으로 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없앤다. 그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것을 없애면 그러면 과보를 받지 않아. 괴로움을 받지 않아요. 괴로움의 업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려놓는다, 비운다, 보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내 스스로 괴로움을에서 벗어난다 이런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승보 공양 의식을 하는데 국민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공양을 한다는 의미는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보다 더 이렇게 인정한다. 인정하니까 공양을 하는 것이고 네. 공양을 하니까 존중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존경한다. 그래서 이 존중과 존경심을 갖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승보 공양 의식을 통해서 국민적으로 존경 의식을 고양하자라는 뜻이 있고 선명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108가지 선명사의 방법도 보이고 세계적인 명상가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명상의 면모를 또 잠깐인식이라도 보이는 또 기획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간화선 하는 그 선방의 스님들도 모셔서 간화선의 선명상의 최고는 간화선이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알려주고 그래서 스님들도 약 한 600~700명 정도 네. 이렇게 모셔서 스님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을 통해서 정말 화려하면서도 정말 신비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믿음과 그 존경,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법회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계법회 그리고 또 승보 공양 법회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날에 가장 집중될 부분은 국제 선명상 대회일 텐데요. 특히나 스님께서 직접 5분 선명상을 지도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이번에 여름 특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선명상의 그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국민들이 하루 5분씩이라도 좀 스스로 차분하게 명상을 하면 하루가 생활이 달라진다. 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걱정 근심이라든가 또 남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5분이라도 이제 선명상을 하자. 이게 이제 국민 운동으로 이제 좀 제가 제의를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날 이제 그것을 이제 선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108가지 명상,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08 종류의 그런 자기가 스스로 힘들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걱정 근심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108가지로 나누어서 거기에서 선명상으로서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명상 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될 예정인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 뭐 향후에는 홈페이지도 마련이 되고 네네. 또 전국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회에 스님께서 한두 가지만 살짝 미리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뭐 명상은 뭐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것을 이제 좀 그 기준화하는 것이고요. 이제 네. 선명상을 통해서 이제 뭐 수십 수백 가지 명상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수승한 선명상 방법을 이제 기준을 제가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각 사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찰들도 많고요. 이제 템플스테이 사찰 150개 이상 되는 템플스테이 사찰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배분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사찰들도 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죠. 특성에 맞는 선명상법을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그 템플스테이 사찰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명상 센터라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8군데, 9군데 정도 지금 이제 건립을 지금 하고 있거나 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명상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선명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 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면 이제 정부나 국가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템플스테이처럼 그 선명상 센터나 선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국가에서 직접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장려해 주는 네. 그리고 사람도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듯이 마음도 마음 상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마음 상한 다음에 치유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과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을 빨리 치유하는 방법, 이 투 트랙을 우리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걸 권유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스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이 불교도 대법회 이후에는 미국 강연 등 선명상의 세계화를 위한 행보도 준비하고 계시죠. 예, 제가 이제 지금 10월 8일 날 뉴욕을 가는데요. 뉴욕 가서 이제 유엔 사무처장도 만나고 또 9.11 그 뭐 그때 테러 현장도 이제 가서 어떤 뭐 약간의 퍼포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예일대에서 이제 강연이 잡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일대 강연에서 지금 선명상에 대한 그러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세계인들이 이제 이 선명상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연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미국에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미나스 카파토스라는 그 지금 현대 양자물리학의 대가를 만났는데 그분도 오신다 그러고 이제 뭐 버스웰 교수라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버스웰 교수께서도 이제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존 카파치니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명상가와 이제 대담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는 목적이 이 선명상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화해서 이제 지금 뭐 K 그 컬처라든가 K 문화가 많이 지금 세계화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K 선명상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정신 문명 제5차 정신 산업은 정신 문명이 돼야 되고 그 정신 문명에 우리 선명상이 정신 문명을 선도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상이 불교의 근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개발된 명상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나라로 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불교를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선명상 어떻게 해야 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은 그 주로 이제 불교의 입바사나 남방불교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사마타 입바사나 뭐 그걸 이제 각색해 가지고 서양 사람들에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맞게 이렇게 이제 그 각색해서 지금 미국의 그 유수의 지식인들이 다들 거기에 참여를 하고 스티브 잡스는 물론이고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그런 유수한 그 유명인들이 셀럽들이 지금 굉장히 명상에 심취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정통선이라고 하는 그 조사선, 특히 간화선을 이제 제대로 이제 이번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상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입문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 방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간화선이거든요. 이 간화선을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접근하고 있는 명상을 통해서 그걸 이제 조금씩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간화선을 타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세계에 있어서의 정신 문명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짜고 있고 또 실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만 앞서서 스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전 세계인도 어찌 보면 정신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교가 해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 아까 뭐 쭉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이건 스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불교의 경륜론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증명이 돼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깨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라는 그리고 또 사바세계를 만드는 게 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마음 자체가 벌써 극락과 지옥 그리고 기쁨과 슬픔 뭐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상대적인 인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하나가 생기면 반드시 다른 하나가 생겨서 그게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게 그게 윤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한 이 분별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이 세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을 면치 못해요. 그 윤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윤회 도상에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도 그 괴로움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불교밖에 없고 그 불교 안에서 그나마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명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명상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 나의 괴로움을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면 괴로움이 없어지겠구나.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을 알고 그걸 실천할 때 그 실천 방법이 바로 이제 육바라밀인데 어쨌든 일단은 선명상이 무엇인가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너의 괴로움을 없애라. 그러면 그걸 이제 통해서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바라밀 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팔정도의 또 수행 행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진리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불교 아니면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명상이라는 것도 해봐야지 하지만은요. 시간이 없어서 또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스님께서 5초 명상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네. 그때 반응하는 가장 빠른 속도가 0.2초랍니다. 0.2초인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제 욕을 했어. 그러면 욕을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이 0.2초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0.2초가 지나면 그때는 이제 행동이 나와.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같이 욕을 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든지 뭐 더 큰 어떤 뭐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 5초 안에 벌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5초만 딱 참아버리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 사건 사고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초 명상을 해라. 어떤 경우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뭐 우발적인 어떤 그런 내가 욱한 뭐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그럴 때 5초만 참아라. 5초만 셀패스해라. 그러면 좋아진다. 네. 그래서 5초 명상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지난 2년 동안 종단의 여러 정책 사업도 또 이끌어 오셨고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2년 동안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는 생각 못하고 종도들의 그 바램에 부응한 점이 크게 뭐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보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뭐 관람료 문제를 이제 일단 해결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 전통 사찰들의 불법 건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일괄 양성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 행정적인 해결을 좀 한 점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찰 안에 보면 그 이제 그러니까 지목들이 전부 이제 달라요. 네. 그래서 건축 행위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제약이 좀 많았는데, 이제 지금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종교 용지로 이렇게 지목을 바꿔주면 이제 거기에선 조금 이제 쉬운 이제 건축 행위들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법으로 개정을 지금 좀 하고 있고, 또 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립공원 안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사찰이 있으면 국립공원 안에 국립공원법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네. 이제 오히려 이제 그 국립공원 안에 사찰의 어떤 가치, 그리고 뭐 거기 전통 사찰로서 또 관광의 어떤 효과로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효과로서 또 산림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전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종합적으로 내어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이제 지금 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종단적으로 필요한 일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해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들 승려 복지에 대해서 이제 뭐 저 아미타 요양병원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제 우리 노스님들을 이제 그 수용을 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려 복지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획기적인 그러한 스님들이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또 노후에 걱정 없이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그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이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총무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다할 그런 요량으로 있습니다. 네. 스님, 끝으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쭉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좀 평안한 그런 평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뭐 더더군다나 그런 걱정 근심 없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 그리고 그런 불자들이 이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제가 매일 108배를 통해서 그 기도 축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명상 보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포교 전법을 통해서 불교가 흥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불교가 이제 이게 중흥이 되어야 국민들도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 불자들도 또 개개인적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 소원 성취를 또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포교 전법에 주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모시고 선명상, 그리고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불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불교,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항상 응원하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BBS 불교방송도 그 곁에 있겠습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특집 대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 듣는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